3일 연속 506명, 551명, 558명 이렇게 500명대가 3일 연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확산세를 비롯한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3일 연속 500명대거든요. 500명대 어제 500명 중반, 오늘도 558명, 어제보다 좀 늘었고요. 이제 500명대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확산세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또 방역 당국에서 이것이 현장에서 얼만큼 잘 이행될 수 있게 하느냐, 이제 그런 노력들, 그리고 검사가 얼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접촉을 차단해서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가, 이런 요인들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방역 수칙을 대부분은 잘 지키시지만은 일부 조금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좀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좀 잘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결국은 확산세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계속 1년 넘게 계속 길어지니까 그 방역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 11월에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300~400명대, 그러니까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방역 수칙 준수 기존에 했던 단계로도 조금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500~600명 넘어가게 되면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절대로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부산도 그렇고요. 많이 확진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큰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니고 작은 집단 감염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집단 감염보다 이렇게 분산되는 집단 감염이 방역하기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상생활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산발적으로 생기는 감염 양상이 통제하기 어려운 감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작년 11월하고 유사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 어떤 동부구치소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규모는 크지만 우리가 빨리 전수 검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산발적으로 같은 수라고 해도 퍼져 있는 경우에는 조용한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기가 사실은 어렵고, 또 증상이 있어도 빨리 발견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곳곳에서 계속 연쇄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산발적인 감염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감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크게 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만남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들,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나 이제 영업 제한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차단해서 방역을 통제하던 그런 기조였다가 최근에는 그런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이나 운영을 허용하면서 대신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신다고 해도 지금 계속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비필수 다중이용 시설, 유흥 시설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이런 곳에서의 어떤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를 하는데 상당히 좀 제한이 있고, 단지 이제 시간만 조금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정도밖에 지금은 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용을 하시되 방역 수칙을,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는지, 현장에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좀 초기에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는 정도의 어떤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이거 한 가지만으로는 좀 충분히 낮추기 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행정적인 감시나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는데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 개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지. 근데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확진자 수를 주요 핵심 지표로 삼고 있는데 핵심 지표로 삼고 있는 그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좀 현재 거리두기 단계 기준보다 약간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거리두기 10만 명당 0.7명, 1.5명 이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지금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이완된 거리두기 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있는 일부 내용들은 좀 우리가 먼저 지금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가 책임에 기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좀 잘 지키시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예. 고의로 위반하시는 경우에는 좀 강력한 행정 제재를 주는 예. 그런 내용들은 좀 미리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역 수칙과 통제적으로 이 감염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본을 잘 지키는 것. 이것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감염 전파를 막을 수가 있는데 최근 감염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한 23% 정도는 우리가 방역 수칙만 잘 지켰어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감염제 생산 지수를 그렇게 되면 23%를 줄이게 되면 한 지금 1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0.8 내지 0.9까지 낮출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도 감염자 수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또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나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좀 안 지키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예. 그것은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기보다는 예. 일단은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지키는데 일부 안 지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의 다 함께 참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이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자가 진단 키트라는 게 개인이 집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검사 채취를 이제 스스로 집에서 하고 또 검사 그 결과까지 집에서 볼 수 있는 키트가 이제 예. 보급돼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키트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에는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있는데 좀 놓친다든지 또 음성이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좋은 효과보다는 좀 나쁜 부작용이 좀 우려돼서 네. 도입이 좀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 이 자가 진단 키트 활용 방안을 논의할 전문가 회의를 연다고 해요. 그러면 자가 진단 키트 도입을 좀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유행 양상이 좀 심상치가 않고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방법,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해서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예. 그러니까 유증상자도 쉽게 검사받고 또 무증상 감염자분들도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자가 진단 키트의 어떤 정확성이 최근에 또 좀 좋아진 점은 없는지 그리고 부정확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것에 대한 검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열리는 결과를 한번 좀 지켜봐서 예. 또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좀 일부 대상으로 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도입이 안 된 이유가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도입을 안 한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양성자를 놓쳤을 때 우리가 이곳이 검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만은 네. 일부 분들은 이게 음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자가 검사 키트는 아니지만 이제 신속 진단 검사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백악관에서 뭐 로즈 같은 파티를 할 때 모든 네. 분들이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서 마스크를 안 쓰고 모였다가 또 전파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음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만나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지만은 뭐 선별검사소에 접근이 좀 어렵다든지 또 가기가 좀 꺼려지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집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염 상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강남구의 여러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강남구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유흥업소에서 계속적인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의 어떤 출입 기록이 좀 정확하지 않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검사를 권유해도 혹시 이제 갔다 온 것이 나타날까 봐 검사를 안 하신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유흥시설에서의 감염 전파를 통제하는 굉장히 좀 큰 어려움 점이기 때문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감염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유흥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전에 영업을 하면서도 감염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전수검사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실효성에서 좀 어려운 점으로 제한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예. 일단 뭐 최소한의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하지 않는 선에서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좀 해석은 되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수검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경남 거제에서도 조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실효성 지적이 있어서 시행되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전수검사가 다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닌가 보죠? 네, 우선은 그 접촉자분들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그분의 양성이 나오면 또 그분의 접촉자를 찾아서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접촉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이제 하루가 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확인해서 하기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접촉자분들이 계속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정하고 해당 집단 내에 선제적인 전수 검사라는 것이 우리가 보다 빨리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얼만큼 효율성의 문제가 이제 전수검사에 항상 좀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거제 조선소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산세가 증가하는 추세였다면은 그 2만여 명 정도 대상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예. 전수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확산세가 좀 중간에 멈추고 좀 의심되거나 이런 분들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거제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아서 아마 추가적인 확산세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마 이제 조선소 전수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무분별한 전수검사는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확산세가 빠르고 역학조사 추적 속도가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할 때는 보다 좀 앞질러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해당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진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몸이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주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업소에서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다. 바로 먼저 선행 검사를 해야 되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해야 되고 이런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전파는 좀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지금 많은 집단 감염 사례들 중에서 보게 되면 증상이 있으셨는데 계속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출근하셨다든지 그래서 필수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데 직장 이런 데는 조금 뭐 대체할 인력이 없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시설 이런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또 중요한 사적 모임이 있다고 해도 그럴 땐 좀 못 갈 것 같다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참여를 만남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주변 분들도 그래 오지 마라 이렇게 배려해 주는 노력들이 좀 같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또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배려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이제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총선 투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코로나 방역 다 지키면서 했잖아요. 저도 아침에 하고 오니까 그때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큰 편안하게 투표한 것 같은데 이번에 투표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방역적인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만 해도 좀 많이 좀 조마조마했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 이렇게 보도도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이제 방역 수칙 준수하는 것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보다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작년과 달리 지금은 이제 감염자 수도 많고 감염자 수가 많으시다는 것은 조용한 감염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하지 마시고 우선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고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격리한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확진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투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구분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확진자분들은 이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거주하고 계신 장소에서 이제 투표가 가능하셨는데 이제 20일까지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확진자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투표 참여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5곳, 부산 1곳 이런 곳에 생활치료센터에 투표소, 사전 투표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확진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종사하시는 의료진도 투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확진자가 아니라 이제 확진은 아니지만 자가격리로 집에 계신 분들, 나가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는 좀 어려우시고 4월 7일 투표 당일날 8시 이후에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4월 7일 날 8시 이후에 투표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날 미리 담당 공무원한테 신청하셔야 되고 또 투표소에도 8시 이전에 도착하셔야지 투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75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접종하시는 분들, 특히 기저질환자 분들께 좀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접종을 꼭 맞으셔야 되고요.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항상 자기 질환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어떤 자기 질환이 좀 악화되시지 않는지 새로운 증상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의심 증상이 있고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드셔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새로운 증상이 생겨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약간 입맛이 없다, 피곤하다, 좀 약간 어지럽다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담당 예진 선생님한테 얘기하셔도 좋지만 다니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추가적인 검사 같은 건 필요하지 않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좀 잘 돌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역시 접종 맞고 나서라도 단순한 어떤 면역적인 정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뭐 미열이라든지 근육통이 아니고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악화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증상을 잘 살피셔서 그렇다고 다 무조건 응급실로 가시거나 이러실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한번 1339 상담이나 자기 주치의와 상의해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지 한번 상의를 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70대가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는 이상 반응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그 이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주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지금 네. 현재는 뭐 생명의 지장 없이 잘 회복 중이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한 사항은 좀 알려지지 않아서 좀 추정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뭐 갑자기 이제 접종 후에 이렇게 의식이 떨어지실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가장 좀 우려하는 게 아나필락시스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장소에서 머물면서 지금과 같이 좀 안 좋은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응급적으로 대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드물게 발생하지만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잘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접종 후에 이제 좀 과도한 불안이라든지 과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감각 이상이라든지 의식이 좀 떨어지고 어지럽고 이제 쓰러지시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다른 이유들 뭐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든지 과호흡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예. 다른 증상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좀 누워서 좀 안정을 취하시면 금방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또 접종 기간에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그 백신 맞게 되면서 그분들이 특히 뭐 심장 질환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당뇨병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시라서 더 걱정돼 이런 분들이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확실히 백신 맞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시면은 치명률이라든지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꼭 맞으셔야 되고 지금처럼 계속 유행이 감소세가 아니고 계속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꼭 맞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고 계신데 예. 일단 이분들도 언제든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맞으셔야 되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실수록 맞으셔야 되는데 혹시 예방접종을 하고 기저질환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방접종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고 다만 이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나서 탈수가 생길 수 있는 것에는 충분한 수분을 드시고 또 이제 고열이 나시는 것에 대비해서 열이 나시면 해열제를 드신다든지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좀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예. 또 이제 이상 증상이 또 48시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신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아닌 다른 증상이 좀 조기에 나타나는 것 같다. 네. 이러시면 적극적으로 진료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맞기 전에 그러면 해열제나 뭐 진통제나 그런 두통약이나 그거를 미리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리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좀 갑자기 필요하실 때 예. 드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 없이 쉽게 네. 구입할 수 있고 편의점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한두 알 정도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사두셔도 좀 남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쓰시고 남으면 또 같이 좀 쓰시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북 경산 보니까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어요. 20명이 추가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백신을 어느 정도 많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분들이 맞으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몇 달, 뭐 한 1, 2주 효과가 나올 정도가 되면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요양시설, 요양원은 이런 삼중 위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 자체도 이제 고위험군이시지만 또 집단으로 모여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접촉이 많다든지 또 마스크를 벗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서 세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우선으로 접종을 하시는 분이 필요하신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우선 접종 대상자분들이 일단 접종을 맞으시게 되면 요양원, 요양병원, 그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뭐 0%로 줄어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또 이제 위중증이나 치명률로 갈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예. 좀 소규모 발생하더라도 좀 이렇게 사망률은 좀 많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 정세균 총리가 우리나라에 백신 여권제를 도입하겠다, 국내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에서도 뭐 백신 여권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백신 여권이라는 게 나오면 그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고 예. 아마 해외의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참조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접종을 받은 외국인이 이제 국내에 왔을 때 이분에 대한 격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상호주의 이 원칙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접종률이 30% 50%가 넘는 주요 선진국에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백신 접종을 맞았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국내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2%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시설에 계시다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떤 백신 여권을 많이 사용할 시기는 아마 여름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은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추가적인 고민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당장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또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백신 수급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당장 네. 2분기, 3분기 예정돼 있는 백신 수급은 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일단 2분기 이 화이자 백신이나 또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백신들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 갑자기 또 뭐 못 들어온다고 통보가 올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들어와야지 알 수가 있지만은 일단 당분간은 그래도 예정대로 특별히 들어올 거라고 좀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백신 수출을 좀 금한다든지 이러한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우리나라 백신 도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들이 승인을 받아서 특히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것들이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예. 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면은 좀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